5천만의 정보 문맹 퇴치운동, 이찬구의 경제과외, 자본주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자입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하기는 경제과외 준비에 큰 힘이 됩니다. 강 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며 낙관 속에서 성숙해 행복 속에서 죽는다. 최고로 비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고 최고 낙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도 시점이다. 2008년 96세의 나이로 작고한 전설적인 투자가 존 템플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투자 위험을 낮추고 투자 수익은 높이는 마법의 자산 배분 전략이라는 주제로 경제 과외를 진행하겠습니다. 존 템플턴은 1912년 미국 테네시주의 작은 마을인 윈체스터에서 태어났고 예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로즈 장학금을 받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였습니다. 1937년 25세의 나이로 월스트리트에 진출해 기업 가치가 낮게 평가된 주식만 골라내는 뛰어난 안목으로 업계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1954년 투자회사인 템플턴 그로스사를 설립하였고 투자 범위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한 글로벌 펀드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인물로 월스트리트의 살아있는 전설, 영적인 투자가 등의 별명이 있습니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차, 대한항공 같은 주식의 가격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졌을 때 존 템플턴이 개인 돈을 한국의 삼성전자 등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전 세계의 돈 세는 방법을 보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보신 돈 세는 방법 중에서 몇 가지의 돈 세는 방법을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이 모른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몰랐다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25년 이상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일을 하면서 제가 영업 현장에서 경험으로 얻은 자산관리 실무는 두 가지 전쟁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과의 전쟁, 두 번째는 손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월가의 살아있는 전설 존 템플턴은 성공적인 포트폴리오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는 어느 인터뷰에서 여러 종류의 투자 상품에 대한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우리 앞에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세 가지의 투자 자산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산을 제일 선호하십니까?
각기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부동산만, 주식만, 채권만 투자하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투자 전략입니다. 세 가지 투자 자산은 각각의 고유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 순환 국면별로 세 가지 투자 자산은 각기 다른 가격의 변화 궤적을 그립니다. 투자 성공의 비결은 누가, 언제, 어떻게 더 잘 나누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BHB 연구 조사에 따르면 투자의 성공을 결정하는 요소는 자산 배분 91.5%, 종목 선정 4.6%, 매매 타이밍 1.8%, 기타 2.1% 순으로 자산 배분이 성공 투자 결정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성공적인 투자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힌 자산 배분 전략이란 포트폴리오를 말합니다. 포트폴리오란 각종 투자 상품을 넣어두는 그릇으로서 위험을 줄이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월급을 받으면 재반 지출을 제외한 금액 전체를 모두 유동성 계좌에 남겨두는 경우는 거의 없죠. 아마 일부는 적립식 펀드 등에 투자하고 일부는 청약저축이나 각종 연금 등에 불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미 가장 기초적이나마 자산 배분을 통해 자신의 재무 목표를 달성하려는 전략을 이미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산 배분 전략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수단을 활용하여 예금금리 이상의 초과 수익을 얻고 싶은 모든 투자자들이 활용하는 전략이며 꼭 금융자산이 많은 일부 부유층이나 기관 투자가들에게 국한된 자산관리 방법은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자산 배분 전략은 단순히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식의 분산 투자를 강조하는 개념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CAPM 이론 등이 나오면서 기대 위험 대비 가장 높은 기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찾는 개념으로 발전했으며 최근에는 개인의 위험 성향까지 고려한 개인 맞춤형 포트폴리오로서 자산 배분 전략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자산 배분에 편입할 수 있는 자산의 종류가 국내 금융상품 및 주식 채권은 물론 ELS, DLS, ETF 등 각종 파생형 상품과 해외 주식과 채권, 심지어는 각종 원자재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이 투자하는 자산군의 기대 수익 및 위험 수준 등을 미리 이해하고 이에 따라 효율적인 자산 배분을 해온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자 간에는 장기간의 투자 성과 차이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산 배분 전략은 자신의 투자 성향에 가장 잘 어울리고 투자 위험 대비 투자 수익이 가장 양호할 수 있는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희망하는 모든 투자가들에게 꼭 필요한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큰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돈을 모으고 싶은 모든 투자가들에게 자산 배분 전략은 꼭 필요한 투자 전략입니다. 자산 배분과 관련된 또 하나의 오해는 자산별로 분산 투자를 하면 투자 위험은 하락하겠지만 기대 수익률도 동시에 하락한다는 통념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분석해보면 주식과 채권, 국내 자산과 해외 자산을 함께 투자한 자산 배분 전략은 투자 위험을 감소시키면 물론 투자 수익률도 매우 높여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함께 투자할 때 우리나라 고유의 위험을 크게 부각시키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위험을 크게 줄여줄 수 있었다는 데서 기인합니다. 자산별 분산 투자를 통한 자산 배분 전략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이벤트들을 미리 예측해서 과감히 행동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옛말에 과거를 돌아보는 인간의 시력은 모두 2.0이나 미래를 내다보는 인간의 시력은 장님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시장의 마켓 타이밍을 정확히 예측하여 치고 빠지는 전략은 거의 인간이 아닌 신의 영역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산 배분 전략은 투자 위험을 줄이면서 효율적인 분산 투자를 통해 오히려 대부분의 몰빵 투자보다 높은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살 벌은 여든까지 간다는 말은 자산 관리에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자산 관리를 할 때 가장 좋은 습관은 적은 돈이라도 매월 꾸준히 투자하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소액이라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투자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나중에 더 큰 돈을 투자할 때 포트폴리오의 강점을 10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독, 좋아요, 공유는 자료를 준비하는 저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